그 이제 우리가 주로 은바페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은바페 이적설만큼이나 약간 뜨거운 게 홀란드거든요. 그렇죠. 이 홀란드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예전 기사에서도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홀란드의 이 주급이나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는 클럽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워낙 지금도 고주급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네네.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첼시 같은 팀들이 이제 올해 여름에 링크가 났을 때도 야, 이 주급 이거 첼시가 감당할 수 있냐? 아무리 첼시가 뭐 홀란드에 약간 마음이 있고 돈을 쓴다 그래도 이건 좀 리스크가 있는데 기존 주급 체계를 너무 깨트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도르트문트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 에이전트인 라이올라도 언론에 은근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서 뭐 주급이 어쨌다, 뭐 어디랑 지금 뭐 하고 있다. 근데 뭐 이제 라이올라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니까 너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홀란드 이적설에 있어서는 나는 좀 신뢰할 수 있는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이 지금까지 쭉 봐왔었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올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지금 공식전 8경기에서 골 11개 그리고 도움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예고 좀 미리 좀 하시고. 예. 예고 재책 어떻게 하나요? 네? 예고 재책이 이렇게 손을 든다든지 재채기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미는 거 있잖아요. 예. 혹시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딱 밀었을 때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재책인 걸 알면 이해하죠.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좀 예고 재채기를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전 8경기 11골 그리고 4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뭐 기량은 여전하고 현실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한 파리 생제르맹 정도? 이 정도가 이제 홀란드의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클럽이라는 얘기가 많죠. 그리고 그 그래, 괜찮았나요? 예고 재채기? 괜찮았어. 예. 이해합니다. 혹시 빡쳤나요? 아니. 굉장히 빡친 것 같은데. 뭐 아침부터 뭘 빡쳐요. 11시야 지금. 아니 존나 빡친 것 같은데요? 이해하죠. 네. 그럴 수 있지. 뭘 먹었길래 재채가 이렇게. 모르겠어. 왜 재채기가 나오지? 이해합니다. 네, 지금 환절기 비염이 너무 심해.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가시죠. 홀란드가 노르웨이 대표팀에서도 잘해요. 네. 9월 A매치. 노르웨이 그 A매치 최근에 중계한 적 있나요? 9월에 중계했었고 10월 A매치 첫 경기도 중계했던 기억이 있는데 9월 달에는 3경기 모두 다 골을 넣었었고 노르웨이 대표팀에서도 홀란드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홀란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컨디션은 참 좋죠. 최근 네. 들어서도. 그 이제 최근 보도를 조금 살펴보면은 지금 홀란드랑 이적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진행할 여지가 가장 많은 클럽 맨체스터 시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맨시티는 사실 이 홀란드의 아버지죠. 알프 잉예 홀란드. 그렇죠. 잉예 홀란드가 예전에 몸담았었던 클럽. 근데 그렇게 막 경기 많이 뛰진 않았더라고 찾아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알려진 가장 결정적인 사건도 로이킨하고의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잘못 알려진 건 알려진 있어요. 맞아요. 그냥 선수들과의 갈등이 있었다 정도. 근데 뭐 이게 처음에 알려지기는 뭐 로이킨 그것 때문에 홀란드 아버지가 뭐 은퇴를 했다. 맞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갈등이 있었다. 네. 콘스탄틴 에크너, 이 BBC, ESPN 스포츠1 그 또 타임즈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저널리스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홀란드의 에이전트인 라이올라는 내년 여름 홀란드의 맨시티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1월 회담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회담을 시작할 거다, 협상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홀란드는 2024년까지 도르트문트와 계약이 돼 있다. 이 계약에는 22년부터 발동되는 1,040억 가량의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바이아웃 얘기는 많이 나왔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근데 이게 1,040억이면 사실 홀란드를 생각했을 때 이거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이적료 생각하면 진짜 저렴한 금액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 이적료라기보다는 주급이에요. 맞아요. 이적료만 보면 사실 이거 누카쿠보다 싸잖아요. 싸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홀란드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좋습니다 하고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데려왔을 때 그런 이제 고주급, 나는 고주급까지도 감당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주급 체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잡혀있는 이 주급 체제가 사실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라이올라도 돈이 많이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에이전트 피도 있고, 그리고 네. 홀란드 아버지한테 줘야 되는 돈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바이아웃 한 1,040억 가량이라고 하고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현재까지 넘버 9 없이 경기를 치러왔다. 맨시티는 토트넘에서 해리케인을 데려오지 못한 후에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에 대한 그런 영입을 굉장히 열망하고 있다. 참 많이 아쉽죠.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지금 그쵸. 예.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전력에서 이 딱 해결사 역할을 올 시즌 해줄 선수가 없는 점 되게 큰 리스크를 안고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당연히 더 공격적으로 지금 공격수에 대한 영입에 어서 갈망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최적의 매물이 홀란드라는 사실은 사실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페란 토레스 제로톱도 써보고 뭐 덕배 제로톱은 네. 전 시즌에도 많이 썼었고 제수스는 원래 톱이니까 톱도 써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 보통 윙으로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포든 제로톱 역시 포든 제로톱. 옵션이 네.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저는 한계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스트라이커 없이도 맨시티는 계속해서 우승 경쟁을 하고 우승권에 이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겨울 시장에 만약 홀란드를 데려온다? 이러면 이제 완전 땡큐인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년 여름을 이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쪽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맨시티는 홀란드의 이적 자금 마련을 위해서 총 6명의 선수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6명의 선수가 사실 직전가만 아닌 선수들이 이제 리스트에 올라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스포팅에 임대 중인 이 페드로 포로. 아 그렇죠. 완전 이적 시에는 한 800만 파운드 정도의 금액에 떠날 수 있다고 하고요. 이타쿠라코. 마찬가지로 500만 파운드의 이적 조항이 있고 모건 로저스는 이 본머스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본머스가 만약 승격을 할 때는 900만 파운드의 이 선수를 완전 이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승격에서 실패했을 때는 1200만 파운드의 완전 이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이적이 됐을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디네스에서 뛴 이 제이든 브라프도 있고 그리고 앙헬 에레라 네. 지난 시즌 그라나다에서 뛰었던 그렇죠. 양헬 에레라. 양헬이군요. 양헬. 네. 에스파뇰에서 이제 뛰고 있는 양헬 에레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1000만에서 2000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들을 사실 쭉 종합을 해보면 뭐 양헬 에레라를 난 사실 2000만 파운드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이제 이 홀란드 이적 자금이 한 6400만 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즉시 쓰지 않을 전력들을 처리함으로써 이 이적료의 상당 부분을 맨시티가 이제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양헬 에레라는 좀 잘 팔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라리가에서 제법 잘 기량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맨시티가 판다 그러면 제법 입질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네, 적정 가격으로 받고 팔았으면 좋겠다. 뭐 쓰는 것도 사실 괜찮은 그림이긴 한데 좀 어렵다 싶으면 잘 팔기라도 해야죠. 근데 양헬 에레라는 보여준 게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팔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이번 여름에도 맨체스터 시티가 장사를 잘했어요. 임대 간 선수들 다시 팔아가지고 제법 괜찮은 이적 자금을 얻었고 그래서 수익 대비 쓸 수 있는 이적료가 꽤 많다. 왜냐면 수익이 많으니까 이적료도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도 일단 이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페드로 포로도 상당히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사실 프리미어리그랑 비교하면 이제 좀 객관적으로 레벨 차이가 있는 리그를 이제 임대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서는 또 이제 커리어가 또 더 잘 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선수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스털링이랑 베르나르도 실바가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떠나면 이거는 홀란드 방출 조항 금액을 그냥 만들 수 있다. 만약 이 두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론된 게 네이선 아케입니다. 아케. 1군 그러니까 이브닝 뉴스에서 얘기하기는 1군 선수 중에 가장 안전하지 않다. 입지 자체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고 이 테일러 아우드벨리스 있잖아요. 테하벨. 그렇죠. 테하벨. 테하벨이 복귀했을 때는 센터백 서열 5위까지 밀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테하벨하고 아케 비교하면 그래도 아케가 좀 낫지 않나 싶긴 한데 뭐 어찌됐건 5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케 이적 가능성. 그래서 보면 페드로 포로, 이타쿠라코, 모건 로저스, 제이든 브라프, 양헬 에레라 여기 네이선 아케까지 해서 이제 6명의 선수가 떠날 수 있다라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뭐 영입만 된다면은 지금 맨시티가 제일 필요한 넘버라인에 대한 보강이 될 텐데 나이를 생각했을 때도 되게 오랫동안 이 선수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쵸. 2000년생의 나이다 보니까 당신보다 4살이 어려요 이 선수가. 그렇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졌을 때 22이죠. 그렇죠. 2002년생이 20살이니까 좀 약간 믿기지가 않아요. 2002년생이 20살이니까. 2002년생이 20살인가요? 네, 맞아요. 지금 20살. 나랑 띠동갑이니까. 그렇지. 그러네. 내 네. 32이니까 20살이네. 오.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가르쳤었던 애들이 2002년생. 진짜요? 2004년생 이랬거든요. 지금도 성인이 돼가지고. 성인이죠. 그때 당시 이제 중학생 애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야 그때 우리한테 그 구라 가르치는 그 새끼 어디 갔어 이러면서 지금 형을 찾아다닌다 소문이 있습니다. 여자애들입니다. 여자애들이에요? 네네. 요즘 여자애들도 뭐 힘 세고 무서워. 그래요? 네. 만나봤나요? 아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홀란드를 영입을 하려면 이 관건 자체는 경쟁자들을 어떻게 좀 이겨낼 거냐. 앞서 얘기했었던 레알, 파리 생제르맹 이쪽들은 주급 감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라이올라가 제일 큰 산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에이전트가 참
골치 아파요 사실. 그러니까 홀란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클럽이 지금 딱 보면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 선수가 입질이 없는 선수가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면 라이올라 같은 협상 기지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들은 이게 우리도 FM에서 봤을 때 참을성 제일 없는. 맞아요. 제 요구는 제 고객의 요구는 당신의 제안과는 너무 동떨어져 네. 있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없군요. 그죠. 그리고 개빡치는 거, 이게 빨간색으로 뜨잖아요. 안 되는 것들. 네, 주황색. 주황색 바뀌는 네. 것들. 근데 네. 거기 옆에 이렇게 우리 금지돼가지고 우리가 못 내는 금액들이 있잖아. 우리가 네. 그게 빨간색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래 그리고 막 존나 이상한 조항 협상 불가로 삽입해놓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예를 들어서 연봉 막 뭐 몇십억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감당이 못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딱 눌렀는데 한 40억 차이가 나. 거기서 이제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짜증나. 에이전트 피 네. 걸어놓고. 그래서 네. 아씨 이렇게 옵션 넣어서 좀 떠보자고 딱 클릭해봤는데 갑자기 빨간색 그 에이전트 뜨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홀란드가 맨시티랑 어쨌든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레알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쟁 그리고 라이올라라는 이 산. 산을 산. 어떻게 네. 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